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음악 특징, 감상할 때 어떤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토벤, 슈베르트는 이름만큼은 정말 옆집 이웃 같은 그렇게 친숙한 이름이죠. 아마 쇤베르크, 슈만, 베를리오즈 이런 작곡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봤고 이름이 너무 친숙해서 내용도 왠지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작곡가이자 연주자였습니다. 요즘 세대에 많이 불리는 그런 이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약간 지은, 지은이, 수빈이, 도영이, 재훈이 이런 이름처럼 정말 익숙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정이라는 이름하고 서은이라는 이름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남자 이름으로는 익준이 그리고 세연이 이런 이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했던 것이고 다시 베토벤의 이야기로 출발을 할게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고전시대예요. 이 고전시대라는 건 클래식을 이제 의미하죠. 클래식과 고전이 같은 그런 맥락인데 클래식은 최상의 수준을 뜻하는 클래시쿠스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 의미에 맞게 베토벤은 그 시대 음악을 최상의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후배들이 이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성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베토벤의 음악의 어떤 그 업적을 이어내면서 뭔가 발전을 추구했었던 작곡가 중에 브람스, 얼마 전에 드라마 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그 브람스가 계속 이 베토벤의 어떤 업적에서 발전된 부분을 찾지 못해서 엄청 힘들어했다는 그런 기록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최상의 상태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어떤가요? 공부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도 정말 치열하겠죠. 근데 공부를 할 때도 이것만 집중해도 최고가 되기 힘든데 베토벤은 음악 업적으로는 최상의 수준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 음악만 집중해도 엄청 힘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평탄함은 정말 1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감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묘사하는 그런 과정이 거의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애태우며 그렇게 애끓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이 베토벤의 감상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그것을 정말 바꿀 수 없다면 일단 끝까지 인내하고 그 뒤 찾아오는 편안한 휴식, 안식을 느끼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라는 메시지를 음악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을 해도 베토벤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도 좀 인용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베토벤님의 작품을 이렇게 규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클친 힘,
클친 힘은 그냥 클래식과 친해지기 힘들어. 요걸 이제 줄인 거죠. 크랄못 이렇게 이제 좀 겸손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음악으로 표현하는 무드에 좀 익숙하지 않아 할 텐데 베토벤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이 전반에 깔려 있는 고난과 역경 얘는 결국 극복하고 인내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담대한 거예요, 베토벤은. 그러니까 청력이 손실됐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작곡을 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작품들을 남기고, 만약에 베토벤이 없었다면 이 지금의 음악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지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작품으로는 교향곡 중에 운명 교향곡, 이게 제일 시그니처일 수도 있는데 딱 그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율에서의 그 장엄함, 그리고 왠지 그 뒤에는 승리가 있을 것 같은 비장함도 좀 숨어 있죠.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을 파이팅 넘치는 응원가 타입의 음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파이팅을 표현해내는 이 시간적 흐름의 해결 과정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제가 하나 던져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그걸 음악적 요소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 말로 밀당 무드로 이걸 잘 펼쳐내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거의 밀당 끝판왕이에요. 이번 주 베토벤과 슈베르트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곡을 들려줘야 될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미리 곡을 들어보는데 거의 그냥 베토벤 음악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베토벤의 음악, 그것도 특히나 내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그 피아노 소나타 중에 몇 개 좋아하는 것들을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나는 강의 대본을 써야 되는데 대본은 안 써주고 계속 음악에만 집중하고, 또 이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밀당 구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금 베토벤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베토벤이 밀당 전문가로서 밀당만 하다가 솔로로 생을 마감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늘상 주변에 여성분들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이 음악으로 설명을 한다면 음악 안에서 그 밀당의 감정, 그리고 고난을 딛고 승리로 가는 그 과정들을 음악적 요소, 리듬, 선율, 화성, 요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특히나 리듬을 갖고 즉 박자 구조를 이용해서 사람 마음을 마구 휘저어 놓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막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베토벤은 음악적 소재 중에 리듬의 요소를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써내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곡가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선율이 어떻게 들리나요? 혹시나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여학생일 수도 있고 남학생일 수도 있을 텐데, 혹시나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타입이라면 차라리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애태우는 리듬 구조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쫙 오버래핑 시키면서 좀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 완전히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이렇듯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음악에 몰입하다가 막
어쩔 때는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밀려오거든요. 이런 방식이 나중에는 결국 승리로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토벤의 방식으로 이 구조를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베토벤의 음악을 끝까지 듣다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뭐 한 300에서 500g 정도는 쭉 빠질 수 있는 그 정도로 몰입도가 있고,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이 동기부여에 이제 작용을 하는 도파민이 마구 생성이 되니까 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가니니와 리스트의 음악을 이제 학습할 때 이 하이네 시인이 이 파가니니와 리스트 음악을 들을 때 이 여성들의 어떤 그 행동 심리, 행동 표현 방식을 보면서 너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죠. 이 극도의 흥분 상태인 히스테리를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면, 이 베토벤은 행복과 행동 유발, 요렇게 연결을 지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일당의 구조에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베토벤 스타일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피아노 협주곡 5번을 감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악장부터 2악장, 3악장까지 쭉 다 감상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제약이 있죠. 그리고 이게 수업 시간에 이것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이렇게 선율을 감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베토벤이 1770년생이에요. 그래서 이 베토벤의 초기 작품은 1782년부터 1802년까지로 이렇게 나누고, 또 1803년부터 1815년 이렇게 2기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곡의 경향성이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게끔 나눠진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 귀가 안 들리는 뭐 그런 시기가 1815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815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1827년까지를 베토벤 음악의 3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 황제 피아노 협주곡, 황제라는 그 제목은 나중에 베토벤이 사후에 출판 업계에서 좀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걸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품은 1809년에 완성된 작품이니까 베토벤의 2기 작품 활동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2분반, 우리 중앙대 음세감 수강생 중에 2분반 공공인지학부 학생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를 신청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 템페스트가 작곡되던 시기도 1803년인데 그때가 이제 가장 어렵고 이 청각이 손실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뭐 유서도 쓰고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베토벤이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냥 나는 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작품 세계로 나아가겠어. 내가 이제 신에게 받은 이 음악적 재능을 이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때부터 밀당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농도가 짙어지는 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황제 피아노 협주곡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그 음악적인 정서 그리고 형성되는 그 감정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